이재명 대통령이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보고회에선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방산업체와 페루 육군이 195대의 우리 지상장비 도입에 합의하면서 K-웨폰과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K2 전차가 중남미에 최초로 진출하는 역사적 사례로 유럽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한국 지상전력 수출의 축이 될 전망입니다. 육군이 제14회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361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대상은 수류탄 형태로 드론 회로를 단락시켜 자폭 공격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개발한 드론 무력화 연구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첨단 K방산 무기에 들어가는 국방 반도체의 기술 자립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반도체 선진국들의 패권 확보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텐데 그 발전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과 경쟁하는 K방산의 첨단화를 위해선 반도체가 필수인데 국방 반도체의 수입 의존율이 99%에 달하는 상황. 보고회에선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협의를 통해 국방 반도체 전주기 기술 개발과 동시에 무기체계 적용이 추진됩니다. 공공팹을 중심으로 국방 반도체 시제품을 제작하고 초기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국방 반도체법을 제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기업을 지정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도 추진되고 지역과 분야별로 특화된 국방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선 무기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기술과 소재의 국산화도 중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내년 1분기 안에 국방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재입니다. 해외 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는 대표적 K-웨폰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우리 방산업체와 페루 육군이 195대의 우리 지상장비 도입에 합의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에이펙 홍보 영상에서 착륙 유도사를 연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유도해 참가국 비행기 중 가장 먼저 한국 땅을 밟았던 페루. 이번엔 우리 전차가 처음으로 페루 땅을 밟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페루 리마의 육군 본부에서 우리 방산업체와 페루 육군 그리고 페루의 국영방산 기업이 내년까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141대 도입을 골자로 한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의향이 아닌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공식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계약의 첫 단추가 채워진 걸로 평가됩니다. 남미 시장이 우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통신 장비나 이런 저희가 많이 타진했었는데 또 쉽지가 않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대형 계약이 체결돼서 참 다행인 거고요. 방산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K2 전차가 중남미에 최초로 진출하는 역사적인 사례인데다 유럽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한국 지상전력 수출의 새로운 축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진출은 일단 남미가 여러 가지 전력들이 노후화돼갖고 이제 교체를 하는 시기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우수하다는 게 그 인근 국가들한테 파급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에 대해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방사청은 현지화 생산, 교육훈련, 군수지원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이행 계약 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예비전력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돼 우리 군 본연의 임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예비전력 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군은 예비군의 전투 준비와 훈련 분야에 집중을 하고 동원훈련 관련되는 행정 업무는 병무행정 전문기관인 병무청이 통합함으로써 예비전력 정예화와 예비군 훈련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는 예비군 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관련된 행정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번 정책협의체 구성은 예비군 훈련의 이원화된 구조를 개선해서 국민 편익은 물론 예비군 업무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은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행정 업무는 1형을 병무청이, 2형을 군이 담당하며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과 훈련 편성 및 통지 등 행정 업무를 모두 병무청이 맡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자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형과 2형 모두 군이 맡습니다. 우리 군은 제도 개선을 거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 실시를 거친 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신속 대응사단이 지난 8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연합 화포 인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제2전투항공여단과 함께 화포와 장비 인양 절차를 정립 및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엔 이 신속대응사단 1005대대 장병과 미 일반항공지원대대 장병이 참여했으며 한국군 자산인 105mm 견인포와 미군 자산인 CH-47 헬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부대는 안전한 화포 인양을 위해 미측과 합동 안전검사를 진행했으며 다양한 화포 연결 방식을 함께 숙달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결속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102km에 달하는 실거리 화포 인양 기동 훈련을 통해 작전 특성에 맞는 화포 인양 능력을 기르고 전투 수행 능력을 다졌습니다. 제14회 육군 창업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수류탄부터 부상 부위를 지혈해주는 시계, 초간단 총기 손질 도구까지 육군 장병들의 놀라운 창업 아이템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과연 대상은 어떤 팀일까요?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호명과 동시에 환호가 터지고 수상자와 가족들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육군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육군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오늘의 도전을 넘어 내일의 기술이 되고 미래의 산업이 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시키는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육군은 여러분의 창의성과 용기를 믿습니다. 육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361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심사는 지난 8월 서류 심사와 온라인 본선을 거쳐 최종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수류탄 형태로 드론 회로를 단락시켜 자폭 공격을 무력화하는 장비 N67을 개발한 드론 무력화 연구소에게 돌아갔습니다. 전투원이 휴대 가능한 소형 경량 장비를 구현해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은 PTSD를 겪는 것으로 체감했습니다. 드론 공격 방어 대응 체계를 직접 만드는 것이 병사들의 방어 능력을 굉장히 늘릴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면서 해당 무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국내외 창업대회에 본선 진출권도 부여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41개 기업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고 현재도 16개 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국방 여성 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효과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군인권 개선 추진단은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선영 국방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현직 여성 군인과 군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차진아 교수는 헌법으로 본 군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사회 인식과 법의 변화에 따른 여성 활동 영역 확장과 여성의 역할 전환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박신영 팀장은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이라는 주제로 유연근무제 도입 여건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자율토론에선 이도희 예비역 대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직접 겪은 사례와 제도적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 간부 중 여군 비율이 10%를 돌파, 19,000여 명에 달해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이번 토론회는 국방 여성 인력의 자긍심을 높이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난 9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양 국가에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공군은 곧바로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카디즈 내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육군 3군단 이지홍 대위가 차량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의무 후송 헬기로 환자를 후송하고 국군 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해 육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부상당한 민간인은 사고로 다리가 깔려 1시간 이내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 대위는 응급조치와 함께 국군 의료종합상황센터 어플을 활용해 신고했습니다. 군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이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민간인 부상자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했으며 1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례가 강원 지역에서 군 헬기를 이용한 민간인 응급이송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군 장병들에게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는 군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올해 3월에 국방일보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역 병사 489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군가가 뭔지 물어봤어요. 여기를 보시면 MG 병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가는 푸른 소나무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푸른 소나무는 선배 전우들의 호국 정신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이 군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푸른 소나무를 부르다 보면 애국심이 차오르고 나라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는다. 1년 6개월간 군 생활을 잘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든 곡. 2위에 랭크된 곡은 군가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전선을 간다입니다.
현역 병사들은 왜 이 노래를 꼽았을까요? 실제로 전장에 투입된 듯한 느낌을 주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름 모르게 쓰러져간 호국 영웅들을 떠올리게 해 애국심을 고취한다. 3위는 듣는 순간 띵걸음이 하고 싶어지는 군가의 대명사 전우입니다. 이 노래를 전우들과 정말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군인일 때 좋아했던 군가들이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군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노래가 만들어졌던 당시에 대중이 공감했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준비했어요. 독립군과 광복군에게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불렸던 독립군가인데요. 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혼령이 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어서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독립군의 의지가 잘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외국곡에 가사만 붙인 게 아니라 곡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군가입니다. 해방 행진곡인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나라의 흥망이 바다에 있으니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 군가의 가사를 붙인 사람이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해군 군가인 건가요? 맞아요. 선군 중에 가장 먼저 창설된 해군은 군가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군의 참모총장이 만든 군가도 있습니다. 2대 공군 참모총장 최용덕 장군이 그 주인공인데요. 공군가, 비행 행진곡에 가사말을 붙였어요. 군가는 대포나 총에 버금갈 만한 예술적 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6.25의 노래를 비롯해서 보병의 노래, 개선 행진곡, 행군의 아침 같은 다양한 군가들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 시기의 군가는 국군 장병들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줬습니다. 전쟁터에서 군가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참전 영웅의 증언도 있었어요. 전투가 끝날 때마다 산등성이가 1m씩 벗겨져서 나중에는 허옇게 백마의 형상이 됐던 치열했던 이 전장에서 국군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장한 표정으로 패기 있게 군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정신무장에는 군가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군가 안에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가요만 듣다가 입대해서 처음 군가를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군가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제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도 군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9 보병사단 기동대대가 9일과 10일 주둔진의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장에서 마일즈를 활용한 쌍방 교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유사시 침투한 적을 조기에 식별, 경멸하는 능력을 높이고 공세적 후방지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지휘관들은 전술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고 장병들은 엄폐, 기동, 사격 등 전투 기술을 향상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화생방 대대가 9일 화생방 신속대응팀 공중기동 출동 훈련을 했습니다. 강화지역 화생방 테러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장병들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을 활용한 장비 탑재 연습과 모의 탑승 훈련을 통해 공중 출동 체계를 확립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출동 지역의 지형을 고려한 초기 탐지와 안전구역 확보, 화학, 생물학 오염 여부 판단 등의 대응 절차도 연마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0일 2025년 청년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 시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발표와 윤리경영 우수 사례 소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공동의장을 선발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방사청은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 문화를 지속 확산할 계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했던 바다는 위기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겐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거친 바다에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한계를 넘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몇 초,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준비된 자만이 거친 바다에서 구조할 수 있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자의 단 하나의 희망이 빛이 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완수합니다. 해남구조 전대원이 된 이유는 생명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바다는 묻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답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은 다시 크게 올라 오후부터는 예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의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에 한 차례 강수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으며 산악을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원주는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까지 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